이번 달 나의 연애운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번 달도 별일 없을 것 같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장 무거운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랑을 구성하는 사람의 감정, 열정, 그 소통은 흙보다 빨라요. 물과 불과 공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달 여러분을 감싸는 물과 불과 공기의 흐름을 미리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 손으로 쥘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흙으로 빚어갈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를 집중해서 카드를 함께 골라주세요. 이번 달 여러분의 연애운을 강하게 담고 있는 카드를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1번 분들 이번 달 여러분 연애운은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기운이 있다고 보여요. 이제 그래서 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으셔서 여러분 연애운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전반적인 대인운, 또 이미지, 약간 매력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시기로 보여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평판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하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펼쳐질 텐데요. 이런 시기에는 워낙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그런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좀 여러분 평소에 그냥 배경처럼 있던 사람들, 이번 달에는 여러분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이 장소를 벗어나면 혼자 있는 시간에 1번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여러분의 가면 뒤의 모습도 좀 궁금해 할 거예요.
식물을 키울 때 생각해보면 식물이 움직이지 않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참 지나서 보면 그 줄기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광합성하는 식물한테 태양빛은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이 가려고 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식물처럼 태양에게 다가가듯 여러분에게 기울어지고 자꾸 여러분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인기가 많아지실 거고 또 여러분 찾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친구랑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근처 옆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 그 모르는 사람도 이 여러분의 에너지에 끌어당겨질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이런 호기심도 갖게 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학교나 회사 같은 곳에서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멀리 있던 사람이 다가오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지고 여러분이 혼자 퇴근하는 상황에도 오늘 끝나고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생기고요. 자꾸 여러분 근처에 사람들이 맴돈다는 거를 여러분 이번 달 강하게 느끼실 거예요. 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때 그 주변에 벌이 모여들게 되는 것처럼 워낙 이번 달 매력이 좀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1번 없으면 우리 분위기가 좋지 않다, 분위기가 밝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자꾸 여러분을 모임에 나오라고 할 수 있어요. 회식 자리에 꼭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약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바빠지실 수 있거든요. 또 이번 달은 그 안에서 여러분한테 이성적인 호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번 달은 이 로맨스의 흐름 자체가 좀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호감을 가진 사람이 계속 지켜본다 이런 기운이 아니거든요. 이번 달 여러분의 매력이 새롭게 두드러지고 이번 달부터 어떤 서서히 호기심과 호감이 섞여 있는 그런 마음들이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좀 자연스럽고 편안한 약간 일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게 되고 이제 막 눈에 담아두는 그런 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번 분들 중에 혹시 이번 달에 이제 과거 인연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미련은 이제 털어낼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 달은 재회나 예전 썸이 부활한다기보다는 지인에서 썸으로 또 썸이라면 연인으로 이렇게 새롭게 발전되는 게 훨씬 더 긍정적 흐름인데요. 또 지금 아무 사건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오히려 애정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 관심이 없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시선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 또 카드가 주는 메시지들을 이미지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차로 운전을 해서 어딘가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혼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가야 돼요. 내 차에 이제 총 5명까지 탈 수 있는데 내가 운전해야 되니까 자리가 이제 4개 남은 거죠. 그때 내 차에 누구를 태울지 내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승진을 생각한다면 윗사람을 모시고 갈 수도 있고 예전에 나랑 썸 탔다가 흐지부지 된 동료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관계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은 최근에 우리 부서로 들어온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또 원래 그냥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구를 태우면 좋을까요? 오늘 카드들은 그런 상황에서 일단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그 최근 우리 부서로 온 사람, 뉴페이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상대방도 여기 지금 다 적응이 안 된 상태예요. 나도 이 사람이 아직 어색하고 근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 그게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나랑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은 사람 특히 그 사람이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 그때 이제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을 배려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든지 자기한테 먼저 말 걸어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를 또 생각한다면 윗사람, 그 다음에 친한 동료 이런 식으로 함께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명단을 여러분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새로운 사람이 여기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윗사람도 그렇고 여러분의 동료도 그렇고 다 여러분의 센스에 감탄하게 될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 유대관계가 더 돈독해질 거고요.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시기거든요. 한 번씩 여러분의 머릿속 또 마음속 청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계속 물을 넣으면 결국 컵에 있던 물이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릇에는 총량이 있는데 자꾸 외부 사람들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차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24시간에 나한테 정해진 일정이 있는데 이번 달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의 관심을 원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 24시간이 모자라니까 스스로에게 집중해지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내 마음을 보면서 이제 필요 없는 에너지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고 비워내야 하는 것들은 비워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또 동시에 앞으로 내가 어떤 에너지 담을 건지 기준도 정해둬야 이렇게 물밀듯이 사람들의 기운이 들어올 때 그걸 판단할 수 있고요. 내가 취해야 되는 건 취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건 연결하고 나머지는 또 거절하고 쳐낼 수 있겠죠. 이번 달 워낙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호기심도 가지게 되고 자꾸 여러분 일정도 묻고 시간 내달라고 하고 에너지 달라고 하고 같이 있고 싶어지고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더더욱 이번 달은 혼자 시간을 딱 정해두시고 고립을 선택하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핸드폰도 멀리하고 영상 매체도 잠시 멀어지는 시간, 혼자 자연을 찾는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혼자 운동하거나 이런 시간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운데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카드도 떴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그 안에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이번 달에는 또 소개의 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주는 사람 중간 연결자가 생긴다든지 또 어플에서 여러분에게 말 거는 사람도 여러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지인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주고 또 원래 있던 모임에서도 여러분에게 새로 가까워지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여러 곳에서 여러분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더더욱 분별력도 중요하고 판단력이 중요하겠죠. 이제까지 사람이 없을 때도 너무 없더니 많을 땐 또 이렇게 많나 약간 그런 생각 드실 정도로 이번 달 좀 정신이 없으실 수 있거든요. 막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호기심도 품게 되고 또 그게 여러 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꽤 여러 번 하게 되실 수 있어요. 소개팅이 여러 개 잡히다 보니까 자기소개를 여러 번 해야 된다거나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 얘기가 자꾸 겹쳐질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번 달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복잡한 상황 안에서 내 중심을 잡는 거다라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이번 주에 하나 했는데 다음 주에 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한 얘기인데 다음 사람한테 또 똑같은 얘기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한테 얘기하는 순간 내가 이 얘기를 이 사람한테 했던가? 약간 기억도 막 꼬일 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말실수한다거나 메신저로 얘기하는데 메신저 창이 헷갈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해야 될 말을 저 사람한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짜잘한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몸도 바쁜데 마음이 바빠지다 보니까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대방의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든지 또 나도 모르게 순간 오해할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번 달은 소개운 들어왔을 때도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스펙이나 어떤 조건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해야 되고 내가 먼저 중심이 세워져야 이런 사람은 나는 지금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잘 안배할 수 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워낙 이번 달에는 사람들이 자꾸 다가오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받아주게 되고 컨트롤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어디 있겠냐 내가 진짜 실컷 아무나 만나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건지 그 목적까지도 흔들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에 트러스트, 이 신뢰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때가 되면 또 제대로 온 사람이 올 거다 이렇게 타이밍에 대한 신뢰도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기준이 제대로 없으면 그냥 다가오는 사람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일단 경험해보자 이렇게 너무 많이 선택해버리면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많은 경험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답을 아는 거라면 또 답이 정해진 거라면 굳이 이것저것 경험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워낙 이번 달은 사람들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과거 연인이나 과거성, 애매하게 연결되었던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다시 여러분 찔러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랑 반복하고 싶나? 그 사람이랑 다시 연결되는 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과정인가? 아니면 내가 오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기준이 없다면 그건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은 아닐 거예요. 그냥 상황에 끌려가게 되고 자꾸 상대방한테 끌려가는 결말을 보게 될 수 있고요. 한 번씩 여러분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나, 나는 어떤 장면이 있어야, 또 어떤 요소가 있어야 탁 불씨가 켜질까, 그래야 사랑이 시작될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사랑에 대한 각자의 답이 있을 거예요. 그 답은 다 다르죠. 사랑이 꼭 이래야 된다, 이런 정답은 없으니까 이번 달은 기운이 좋을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랑을 할 거고 이런 사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가닥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 가닥이 있어야 그때 의미 있는 사랑을 여러분이 구별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난 정말 소중하다, 이런 신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이번 달에는 여러분한테 좀 서서히 끌어당겨지는 아주 여러 명의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한테 딱 맞는 사람, 지금 딱 필요한 사람, 지금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사랑을 제시하는 사람, 한번 탐색하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뽑으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2번 분 근처에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미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분 존재를 아직까지는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기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귀를 막고 계시거든요. 나는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거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다. 천사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주인공을 보면 눈을 아예 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자극이 차단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정보를 귀에서 받아들이기는 확실히 어렵죠. 천사의 조언을 알기 어려워요. 이 카드의 장면은 약간 양쪽의 시선을 딱 차단하려고 시선을 가려둔 경주마, 이런 이미지를 말하거든요. 경주마는 앞을 보고 달려야 되니까 옆을 가리게 돼요. 딱 목표점에 집중하게 만들어주죠. 이제 이런 식으로 2번 분께서 지금 여러분이 뭔가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거나 뭐 공부나 커리어나 금전적인 부분, 여러분의 방향, 이게 좀 뚜렷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기가 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혹은 이제 여러분이 딱 여러분 마음속에 기준을 세워 놓으셔서 옆을 안 보고 계시는 상황, 나는 이런 사람이랑 연애할 거야, 이런 기준들이 좀 포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 달에는 얘랑 같이 지금 완전 10번이 떴기 때문에 나는 짐이 지금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책임감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가운데 아예 책임감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은 여러분 심리에서도 내가 연애는 무슨 연애야, 내가 앞가림 하는 것도 바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이번 달 연애운 초반은 연애운이 사실 좋은데 그걸 여러분이 확실히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털어내느냐, 언제 털어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연애운이 좋다고 할 때는 뭐 여러 사람이 나한테 꼬이고 나한테 달려드는 거, 그건 아닐 거예요. 나랑 딱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서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고 또 서로에 대한 존중도 하고 속도도 맞춰주고, 그러면서 앞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의지, 서로 믿을 수 있고 솔직할 수 있는 좀 그런 연애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에너지의 교류가 있을 때 연애운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애운은 여러분이랑 딱 한 사람이랑 그 둘만에 벌어지는 그런 에너지 순환, 그게 있어야 연애운이 기대되고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달은 그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텔레파시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도 그 텔레파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정해야겠죠. 첫 번째는 나도 호감이 있다, 이렇게 긍정의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아요, 이렇게 거절하실 수도 있고, 아직은 좀 더 두고 보고 싶어요, 이렇게 유보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보내야 이제 연애운 사이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달은 이번 분들이 약간 블랙홀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주에 있는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이고 다시 내보내지는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보내는 우주 신호도 빨아들이고 다른 별들도 빨아들이고 한 번 들어간 건 다시 안 나오니까 그 블랙홀 이런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이번 달 임원분들의 이미지가 그 블랙홀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신호를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반응하지는 않는 그런 시기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 신호가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럼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 달 임원분들은 2가지 조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가운데 나온 카드 나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중심을 잡는 과정에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지금 위에 들어온 정화 이런 메시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 연애에 대한 철학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심리 상담에서 자주 하는 또 특히 커플 상담에서 자주 하는 간단한 검사 지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언어라는 개념인데요. 사람마다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사랑의 방식 중에 패턴이 있고 선호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5가지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뭔가 따뜻한 마음, 따뜻한 인정이 담겨져 있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 시간, 함께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느끼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자기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어떻게 사랑을 느끼는지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번 분들도 이번 달에는 내가 사랑에 있어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야. 사랑은 이래야 돼.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하면 마음 한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수용하게 되죠. 특히 이 카드들은 이번 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명예나 부 이런 가치들에 혹시 매몰된 건 아닌가 이걸 묻고 있거든요. 사랑은 그렇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뛰어넘는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을 두고도 사람들은 자꾸 가치를 매기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는 약간 진리?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과거 경험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은 별로야. 이런 조건은 걸러야 돼. 그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말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효율성이 가면이 있거든요. 그 뒤에 숨겨진 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칼이 내 모든 가능성을 그냥 잘라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연애는 정말 어떤 사람이랑 하고 싶냐 이렇게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여러분이 혹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외적인 부분 어쩌면 그 사람의 인성이랑은 때로 무관한 게 아닐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성실한가 부지런한가 약간 끈기 같은 덕목 세상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나 어떻게 소통하나 그 자존감과 의사소통 능력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될 정도로 그 나에 대한 열정, 진지한 관계에 대한 열망 이런 거에 있는지 좀 성숙한 관계의 준비 이런 것도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이번 분들 가지고 계신 사랑에 대한 기준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 카드에서 해바라기가 깨끗한 비를 맞고 있는데 비를 맞고 있는 건 자기 줄기를 꺾으려고 맞는 건 아니거든요. 해바라기가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해바라기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질도 있고 그걸 씻어내기 위한 과정이죠. 때로는 그 빗물이 좀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빗물 때문에 꽃잎이 한두 장 떨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빗물 때문에 떨어질 꽃잎이라면 어차피 나랑 오래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진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꽃잎이라면 빗물에도 끄떡없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겠죠. 이제 그래서 이번 달 이번 분들은 먼저 여러분의 중심, 진짜 조건 한번 밖으로 꺼내보시고요. 그 조건이 혹시 사람들이 말해서 세상에 이게 좋다 그래서 생각해 둔 건 아닌지 필요 없는 거 한번 지워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끈기나 자존감이나 의사소통 능력, 진지한 관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적을 필요는 어차피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 2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또 해보셔야 되는 게 그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끈기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끈기 있다고 생각할지
뭐 상대방이 진지한 관계에 준비되어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 정말 중요한 조건, 그 중심에 해당되는 핵심 조건, 그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비를 어떻게 뿌릴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일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의 성품을 판단하려면 그 잣대가 있어야 되고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해주는 순간 그건 역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거든요. 결국 세상이 말한 대로 정해버리는 게 돼요. 근데 이걸 해두는 게 진짜 중요한 게 그래야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당당하게 이걸 물을 수 있거든요. 때로 이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당신이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당신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직접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고요. 이제 이렇게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거미 카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카드에 적힌 문장을 보시면 당신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미가 100년 동안 정말 머릿속으로 거미줄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정말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거미줄은 생길 수가 없어요. 거미는 또 거미줄을 만든 다음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 거미줄이 끊긴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거든요. 또 그냥 비 그치면 순식간에 거미집을 만들죠. 또 거미는 자기 환경을 탓하지를 않아요. 나무가 곧게 자랐네, 간격이 어떻네 이렇게 탓하지 않겠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그야말로 또 드라마틱하게 자기 집을 묵묵히 만들거든요. 누구한테 미루지도 않아요. 또 무너져도 다시 만드는 끈기도 있죠. 그리고 자기 집 만드는 것도 그 실처럼 끈적한 액체를 자기 몸에서 만들어서 그걸 내보내서 만들잖아요. 내 주변에 나랑 연애할 사람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여러분 차갑게 대하시면서 동시에 또 나는 그러면서도 드라마 같은 사랑 하고 싶다. 이렇게 양쪽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드라마는 사실 내가 직접 써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번 달 분명히 이번 분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신호를 보내는 사람, 또 어떻게든 여러분이랑 시선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번 달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경주마처럼 양쪽 눈 옆을 딱 가리고 내 주변엔 택도 없어 이렇게 가로막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분명히 저 멀리서 약간 여러분 뒷모습만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든 한 번만 뒤돌아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 달에 꼭 뒤돌아서 바로 그 사람한테 대응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둘러보시고 정해보세요. 뒤돌았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나는 이런 반응을 할 거다. 여러분의 입장을 미리 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이번 달은 그런 순서를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준비가 되면 진짜 내가 당당하게 원해도 되는 사랑이 올 거다. 나는 그리고 당당하게 취할 건 취하고 고쳐갈 건 고쳐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올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번 달에는 진짜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변에서 보내는 텔레파시를 감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 충분히 블랙홀로 지내실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입장은 서서히 정리해야 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이번 달 여러분의 연애운은 이 수직 관계에서는 플러스고 좀 수평 관계에서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현재 대인관계, 이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이제 여러분이 속하신 곳에서 여러분이랑 수직적인 관계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연애운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요. 동시에 수평의 관계를 가진 사람, 나랑 나이가 같다거나 친한 친구라거나 공통점이 더 많은 사람, 이제 이런 수평적 관계인 사람들이 여러분의 연애운에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거나 경쟁자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달은 한 달 여러분이 지켜보시고 좀 더 수직 관계에 신경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여러분보다 좀 많다거나 아예 어리거나 나랑은 공통점보다는 좀 다른 점이 많은 사람, 오히려 속을 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사람,
뭐 아직은 좀 사무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 때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좀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을 열고 대하시고요. 또 그 사람들이랑 앞으로 부드럽게 섞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쪽에서 정말 예상 외의 연애운이 꼽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요. 오늘 가운데 나온 커뮤니티 카드를 보시면 이 공동체를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어가 속한 공동체 생각해보면 왠지 같은 인어랑 공동체를 만들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카드에서는 인어가 물고기랑 같이 있고 돌고래랑 같이 있거든요. 전혀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고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랑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물고기나 돌고래나 다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언어가 있죠. 그게 나랑 소통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이 돌고래끼리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돌고래랑 소통하려면 둘 다 약간 제3의 언어, 영어 이런 걸 사용해서 소통해야겠죠. 이제 물론 인어인 내 입장에서도 당연히 한국어가 편한데 그래도 소통은 해야 되니까 중간 언어인 영어를 써야 되고, 돌고래도 나랑 얘기해야 되니까 영어를 간단하게라도 사용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다른 점이 명확한 사이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까지도 어쩌면 최소한의 이야기만 해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이 돌고래를 위해서 최대한 쉽게 영어를 사용하고 또 이야기할 때 막 정성을 다해서 손짓 발짓 다 섞어가면서 하고 막 눈빛으로도 말하고 표정으로 말하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최대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또 서툴게 돌고래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돌고래의 영어도 내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진심을 나누면 돌고래가 자기들끼리 프랑스어로 3번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돌고래가 나보다 멀리 갈 수 있어요. 다른 돌고래를 만나면 또 프랑스어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겠죠. 근데 또 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인어를 만났을 때 또 서툰 영어지만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른 인어한테도 내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인어가 연결될 수도 있죠.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렇게 소통한 사람, 마음이 100%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노력해온 사람, 이제 그 사람에게 이번 달 한 번 더 정성을 기울여서 소통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좀 더 도와주려는 마음, 또 헌신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 돌고래가 멀리 가서 나한테 진짜 좋은 사람, 좋은 인어 데려다 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돌고래한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러고 싶어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너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진심을 대할 때 그 진심이 통할 거예요. 회사에 계신 분들 경우에는 회사의 상사라거나 아니면 완전히 신입인 후배,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이, 거래처 사람, 아니면 딱히 서로 인사만 하고 용건만 말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본 적이 없고, 또 서로의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해본 사람, 그 관계에 한 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선배나 선생님이나 멘토같이 생각한 사람, 약간 어려운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근데 반대로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연애 에너지를 오히려 끌어내리게 된다,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완전히 친한 친구나 동료나 주변 사람 중에서 여러분한테 야, 어차피 솔로가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거나, 야, 요즘에 연애해가지고 남는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한다거나, 솔로인 우리끼리 여행 가자라고 얘기하고 술 마시자 이렇게 약속을 잡는다거나 이러면서 또 다른 사람 연애에 대해서 뒷담화 한다거나 이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랑 정말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연애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연애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저래서 연애 안 한다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거든요. 아니면 한참 누구누구 연애한다더니 자랑하더니 그래도 헤어졌다더라? 다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던 사람, 친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연애운을 더 방해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특히 오늘 3번 고르신 분들은 사실 생각이 워낙 깊으신 분들로 보여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하면서도 부정적인 것까지 예방하려는 그런 인식이 강하신 분들로 보이거든요. 또 이번 달은 그런 에너지가 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최악을 대비해야 돼, 이런 불안감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동전의 여왕이랑 컵의 여왕이랑 이 여왕은 아무래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여왕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가 사실 잃을 게 많다, 이런 인식이 생기거든요.
잃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오히려 좀 과감하게 던질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잃을 게 있는 사람,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오히려 도전하기 쉽지 않죠.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왕은 사실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돼요. 영어로는 컴포트 존이라고 부르는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여왕은 그 안전지대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안전지대는 말 그대로 안전이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 바깥으로 잘 안 나오려고 해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내가 다가오는 상황은 어차피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을 거다.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자동차 사고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 매일매일 벌어져요. 근데 그 사고가 무섭다고 아예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방어 운전은 해야 되고, 근데 그래야 운전을 해야지 또 이동이 되고, 이거 무섭고 저거 무섭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또 물론 3번 분들이 지금 마음 안에서 나 안전한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왜냐면 우리는 겪어봐야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또 해보지 않은 건 당연히 결과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할 수 있죠. 근데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아니야, 내가 새로운 거 해보자, 해보고 얘기하자, 약간 그런 과감한 마음도 서서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여러분의 솔로 에너지를 키우려는 사람이 수평적 관계에서 등장할 수 있어요. 너도 연애 안 하고 나도 연애 안 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연애하지 말고 즐겁게 지내자. 약간 여러분의 그런 확답, 이걸 얻으려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주변에서도 여러분한테 너 연애할 때가 아니다. 약간 압박감, 때로는 가스라이팅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잔소리,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도 내가 무슨 연애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뭔가 완벽해야 되고 상황도 완벽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 진짜 연애는 작은 교통사고처럼 순식간에 오잖아요. 자동차 타는 거 두려워하고 아예 집에만 있으면 나는 진짜 나갈 수 없어 이럴 때가 아니야. 때가 되면 나가겠지. 이렇게 계속 문 잠궈놓고 안에 있으면 진짜 장롱면허가 될 거고 운전을 아예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당장 처음에 도로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다면 전문가를 모셔서 또 연수를 받아서 어쨌든 나와서 실제 도로에 나오는 도전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랑 한 30시간 정도 받으면 또 잘 해낼 수 있잖아요. 또 연수 받는다고 그게 평생 운전할 때 사고 한 번 안 난다 이걸 보장하진 않아요. 큰 사고는 당연히 예방해야 되지만 이 짜잘한 사고도 겪다 보면 운전 능력도 당연히 더 늘어나고요. 또 사고 대처 능력도 키워지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많겠죠. 운전 연수를 받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번 달은 수직적 관계, 여러분이랑 전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나한테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 이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관계를 유지해 보시고요. 연애운에 목숨 걸 필요는 없지만 사람은 사랑할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확률이 가장 크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얻는 경험은 어쨌든 다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억지로 그걸 내가 거부할 필요는 또 뭐가 있겠으며, 사람마다 경험이 다른데 누군가의 실수나 실패를 보면서 나도 실패할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가스라이팅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3번 분들은 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 야 그냥 혼자 있는 게 낫다, 고여 있는 게 낫다, 약간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거절해 보시고 전혀 연애운이 관련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랑 오히려 제3의 언어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업무 얘기, 일상 얘기, 커리어나 공부 얘기 이런 거 적극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헌신이나 진심, 배려심 이런 걸 보여주실 수 있는 장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새로운 연애운이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분의 성품을 바탕으로 소개운이 점점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마다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는 그 안전지대, 혼자 있는 공간, 혹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공간, 거기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소개해줬는데 첫인상이 딱히 끌리지 않는다거나,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 별로라고 하거나, 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주변의 친구들이 약간 이상하다고 할 것 같다, 그런 마음 때문에 초반부터 거절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한번 도로에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만나보세요. 이번 달은 그렇게 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깨우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 그런 놀라운 미스테리한 장면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를 보면 이번 달은 여러분의 에너지 자체가 올라가고 또 여러분 내면에서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다른 때보다 이번 달은 여러분이 연애에 대해서도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인식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4번분들 중에서는 좀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보이는데요. 과거 연인에서 받았던 상처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시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나인 걸 어쩌겠나 약간 훌훌 털어내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예민함이 확실히 줄어드는 시기예요. 일단 회복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번 달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로 접어들 수 있게 되고 내가 이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 한켠에 희망도 생기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너 연애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 전혀 없어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서도 이제 속으로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 정말 예의가 없어 약간 여러분 마음에 그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좀 마음에 송곳이 박혔을 수 있거든요. 누구 소개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말을 저렇게 하냐 이런 서운한 마음 또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똑같은 질문이 온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겠죠 약간 쿨하게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실 거고 그런 질문을 이제 마음에 담아두지 않다 보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받았나? 이렇게 기억 속에서 잊게 되는 확실히 내면이 단단해지고요. 연애에 대한 생각도 좀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실 거예요. 오늘 힐링의 시간이 왔다. 이 카드를 보시면 이제 뱀이 나와 있거든요. 뱀은 성장하면서 껍질을 벗어요. 오래된 피부는 이제 버리고 이 안에 있던 새 피부가 밖으로 나오죠. 뱀은 원래 생태계 안에서 그런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것을 탈피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연한 피부가 세상에 나오는 게 성장 자체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시작이 있을 것이고 그 시작은 성공을 예견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연결되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뱀이 껍질을 딱 벗어서 나오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피부가 약할 때거든요. 겉에 이제 버리고 나오는 딱딱해진 껍질에는 굳은 살이 있잖아요. 근데 안쪽은 그 굳은 살 때문에 보호받고 있었으니까 안에는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막 밖으로 나오면 그 연한 살은 상처받기 쉬워요. 오래된 거로부터 탈출하는 거, 과거를 버리고 이제 떠나는 거, 그 순간이 당연히 가장 약한 때거든요. 이 새로운 살이 다시 세상을 만나고 이제 굳은 살 생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4번분들은 이번 달 자체 딱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대차게 고백을 한다거나 이번 달 만나는 사람이랑 아예 가까워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막 불붙는 것 같이 사랑을 하고 이렇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이 뱀은 적응 자체가 힐링이다라는 걸 말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방 안에 공기가 고여 있을 때 처음 창문을 열면 이제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 순간이 아마 바깥이랑 안이랑 온도차가 가장 심할 거예요. 또 문을 연다고 해서 단번에 공기가 바뀌지 않거든요. 한참 문 열어놔야 공기가 완전히 순환되죠. 뭐든지 단번에 되는 거는 단번에 완성되는 건 나를 위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새 살이 이제 땅에 닿아서 적응의 시기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과거를 탈피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을 정말 잘 돌봐줘야 되고 그 순간을 즐겨야 되고 만끽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살이 온전히 땅에 적응이 됐을 때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됐을 때 그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더 의미가 있고 또 제대로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번 달은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여러분도 직감하실 것 같거든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이다. 이것도 믿게 되고 좀 나에 대한 신뢰랑 여러분 인생 전체에 대한 신뢰가 이번 달 생기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 때가 있고 각자의 사랑이 있다. 이게 새삼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한결 여유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 연애 보면서 굳이 그렇게 감정 소모하지 않게 되고 멘탈도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나에 대한 완벽한 타이밍과 최적의 타이밍 그걸 알고 있고 기다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나의 미래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도 이어지는데요. 여러분의 이미지는 좀 톱니바퀴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톱니바퀴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2개가 크기가 다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더 커가지고 얘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지점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고요. 왼쪽 바퀴는 상대적으로 작아가지고 오른쪽 바퀴가 한 바퀴 도는 사이에 얘는 2바퀴 돌아야 돼요.
이제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두 개가 둘레가 다르니까 속도가 같더라도 회전하는 그 횟수는 다를 거예요. 다음 연애를 위해서 4번 분들이 좀 더 기다리셔야 될 수 있어요. 이번 달 여러분은 긍정의 에너지를 굴리고 있는데 상대방은 좀 더 속도가 느리고 혹은 궤적이 넓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이 개구리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이 있어요. 왕자는 아직 개구리 몸에 있거든요. 저주가 풀리려면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게 또 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내 마음도 아직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이 개구리가 왕자가 맞는 건지, 개구리가 왕자로 변한 다음에 어떤 사람일지, 미래는 사실 완전히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개구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지금 내 상황에서 왕자가 아직 개구리라고 할지라도 또 이 개구리인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거고, 또 개구리 잠깐 만나고 내 집에 돌아가서 내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다음날 약속해서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왕자한테 신뢰를 주는 거,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또 개구리일 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추억이 있거든요. 이번 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나의 다음 사랑이 아닐까? 이런 마음 드실 수 있거든요. 개구리가 왔다는 거는 나랑 전혀 맞지 않았던 사람, 이제까지 닿지 않았던 사람이 와요. 누군가 소개로 만난다거나 혹은 이제까지는 인연의 감정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번 달에 장점을 보게 되고 서로 알아보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이 딱 들자마자 저 사람이랑 나 결혼해야겠다, 같이 살아야겠다, 그럼 행복할 거야,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서로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빠르게 자리 잡는데 관계를 만들어가고 신뢰를 쌓는 거, 그거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바심 낼수록 관계는 단단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아마 서서히 4번 분들은 내가 그래도 이제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 생기실 거거든요. 사람이 때로는 그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어쩌면 때로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또 어느 누구도 그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랑은 사랑하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또 에너지도 데시벨이랑 같아서 주파수가 있어요.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에너지의 레벨이 맞고 또 그래야 박수가 쳐지고, 그렇게 해야 사랑이 시작되거든요. 또 두 사람이 아무리 그 에너지의 주파수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둘이 다 동시에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의지가 없으면 시작이 안 돼요. 서로 진짜 천생연분일지도 모르는데 한 사람이 너무 기운이 없어요. 사랑의 의지도 없고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배경처럼 스쳐 지나가고요. 이제 그래서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딱히 결정적인 어떤 장면이 생기진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언젠가는 생각보다 꽤 빨리 정말 사랑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미지는 약간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우주과학자,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주과학자는 우주로 계속 전파를 보내고 또 빛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 기술 수준에서는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우주과학자는 어딘가에는 우리랑 똑같은 뭔가 지적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 사랑이 물론 그 정도로 먼 거리에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왜냐면 오늘 가운데 열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건 맞고, 또 뱀이 껍질을 벗고 나와서 이제 막 내딛기 때문에 적응의 시간은 확실히 필요해요. 이제 그만큼 이번 달은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한 완벽한 기다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원래 원하는 걸 기도한다라고 할 때 신은 3가지 종류의 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yes, 이 답이고요. 두 번째는 no, 이 거절이라고 해요. 이 마지막이 not yet,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답이라고 하는데요. 이 3번째 답,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 연애 기도에 대한 답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직도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똑같은 답이라고 하더라도 생각을 바꿔보세요.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이 생각해보면 분명히 기다리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면 최고의 것은 아직 안 온 거구나, 아직 오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개구리를 만나는 현재를 즐길 수도 있겠죠.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있어요. 근데 맨날 똑같이 공부 반복하니까 당연히 지루하고 지겹기도 하겠죠. 시험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수험생이 시간 지나서 결국은 합격했어요.
이제 그러면 합격생 입장에서 이제 6개월 전에 나 자신,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 이러면 한번 어떤 편지를 쓸까요? 잘하고 있어. 너는 붙을 거다. 뭐 수험생인 생활 즐겨봐라. 너 좀 뜨겁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부딪혀봐라. 어차피 결국은 될 거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의 4번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회복과 힐링, 너의 멘탈 관리, 너 스스로에게 집중할 시간이야. 너는 지금 이 시간을 즐겨야 해. 미래의 나는 지금 네가 꿈꿨던 희망을 내가 누리고 있다. 너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진짜다? 조바심 내지 마라. 지금 너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날들, 그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해라.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그런 에너지를 품으시면 다음 여러분 연애 상대한테 그 우주에 멀리 보내는 신호처럼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온 세상은 원래 에너지로 연결돼 있거든요.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우주 멀리에서 뚝 떨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 바깥에 외계인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낸다고 할 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외계인은 그들만의 문명을 아주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겠죠. 또 거기서도 우리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때를 찾아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긍정의 기운 이번 달 4번분들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더 강하게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지나고 나면 여러분도 내가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나 사랑을 알아볼 준비 된 것 같다. 때가 정말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확신하실 거예요. 이번 달은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런 새로운 탈피, 이 적응 기간 잘 거쳐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이번 달에는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호감의 감정 또 사랑의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가 아닐 것이다 이런 핵심 문장도 보이거든요. 그 문장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5번 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감정도 있지만 동시에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사람, 이번 달에 새로 들어오는 뉴페이스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5번을 향해서 내가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왜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가 않지? 약간 상대방의 고민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과거의 연인일 가능성 혹은 상대방이 과거에 여러분을 좋아했었는데 어긋난 경우 근데 이번 달에 여러분을 다시 생각하는 이런 흐름도 가능한데요. 두 번째는 이 5번 분을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가능해요. 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5번 분 입장에서는 이번 달 연애운이 또 마냥 좋다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운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 뭐 혼란스럽지 않아야 되고 명확하게 신호가 오가야 되고 오해가 없어야 되고 그래야 천천히 이제 바닥을 다져가면서 완만하게 연애운이 좀 피크를 향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기복이 좀 있고 여러분 마음에 안정감보다는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또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불안감이 아니라 불편감이라는 점인데요. 불안감은 원래 좀 믿을 수 없다 이런 걸 포함해요. 미래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안전을 찾으려고 그러고 불안하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불안이 아니라 좀 불편함에 가까워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파악이 되실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막 감정이 딱 끌리지 않는 결정권이 나한테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냥 끌리지가 않는 약간 여러분의 선호도에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이번 달은 SNS에 여러분이 올리는 게시물이나 여러분이 쓰는 글이나 반응 여기에 주목이 들어오게 되고 그걸 꾸준히 지켜보는 사람도 생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딱 확실히 이 사람이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 손에 잡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타워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예상 외의 인물일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내 생각할 리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과거 사람 혹은 지인 그 사람이 이제 이번 달에 몰래 관찰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5번 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워낙 예상 외기도 하고 예측이 안 되니까 그냥 별일 없는 것 같다. 딱히 신호가 강하지 않다. 왠지 근데 애매하고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이번 달에 내가 별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뭐 공부나 일이나 자기계발 이쪽에 에너지를 더 집중하실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뭐 확실한 호감 표현, 또 확실한 연락 이런 거 없이는 내가 뭐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이번 달 흐름을 보면 내가 기대하는 게 많아지면 그 기대대로 상황이 안 펼쳐졌을 때 감정에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애매한 신호가 왔을 때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유보하는 게 낫고요. 완전히 내가 주도할 수 있을 때 그때 움직여도 전혀 늦지 않을 거예요. 또 이번 달에는 사실 경쟁자들이 여러 번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 약간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회사나 학교 같이 약간 공적인 장소에서 그냥 공적인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멀리서 누가 보고 이상한 소문을 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은 확실히 좀 의심살 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냥 호의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는데 그것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발전될 수도 있어요. 뭐 연인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내가 따로 알려줄 게 있다 나와봐라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장면 이런 걸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몰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러면서 따로 챙겨줄 수도 있고 따로 할 말 있으니까 나오라고 한다거나 술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상황 조심해야 되거든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거나 딱 한 장면만 보고 이 사람 괜찮다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운데 들어온 선택 이 카드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떤 쪽에 가야 될지 내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게 안전해요. 100%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거절하는 게 낫다. 이런 말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나라는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의 24시간과 에너지는 한 번 선택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어떤 선택에 고민이 될 때 한 번 더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나를 더 소중하게 대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선택했을 때 후회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까지 5번 분들께서 좀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이제 사람들의 압박에 맞춰서 살아오셨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약간 딸려갔을 수도 있죠. 물건 살 때도 그렇고 시간 쓸 때도 그래요. 친구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같이 놀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친구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쪽에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친구랑 만나는 걸 아예 거절해야 현명한 선택에 가까워요. 여러분 마음 안에 100%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면 완벽한 때가 아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멈춰서서 그래서 다시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물건을 살 때도 장바구니 넣었다가 다음날 될 때까지도 생각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꼭 사야 될 것 같고 너무 사고 싶고 샀을 때 너무 기쁘고 그런 걸 사야 후회가 없잖아요. 싸게 판다니까 사고 남들 사니까 사고 그러면 결국 손해 안 가요. 이번 달은 확실히 그런 술김에 홧김에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누구랑 엮이는 건 확실히 조심해야 되고요. 나도 감정에 휩쓸려서 누군가한테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되는 시기로 보여요. 당장 연애 안 한다고 해서 영원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이번 달 애매하게 신호 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나는 그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좀 단단하게 여러분이 대처하셔야 상대방도 그에 맞춰서 다른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도 내가 원하는 수준의 신호랑 내가 원하는 방향의 신호를 할 거예요. 그게 이기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그런 수순이겠죠. 이번 달 5번 분들은 그래서 그 불편한 상황이 언제 한번 벌어지는지 감지해 보세요. 그 상황 안에 약간 묘한 신호가 있거든요. 오프라인 상황이라고 하면 단 둘이 있는 엘리베이터의 상황?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대화를 이끌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장면이 왔을 때 잠깐 생각을 멈춰보세요. 이 사람이랑 나랑 정말 필요한 용건이 있었나? 용건 다 얘기 끝났나? 이렇게 질문해보고 용건 다 끝났다면 그냥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려고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5번이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여지를 남기고 싶은 사람한테 남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 나 좋아하게 되고 그럼 앞으로 상황이 더 불편해져요. 이제 그래서 이번 달은 5번 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시는 것, 또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자 이런 부분, 또 오해 살 만한 장소, 오해 살 만한 장면, 거기 휘둘리지 말자 이런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벽차는 기억, 뭔가 후회할 만한 행동, 가급적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또 생각보다 이번 달은 이제 인지적 편향에 휩싸이기 쉽거든요. 하나가 좋아 보이면 다른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번 달에는 어떤 사람의 좋은 면을 보게 되고 막 레이더가 켜지면서 저 사람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자꾸 증거를 쌓을 수 있거든요. 은연중에 어떤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관심이 생긴다거나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뒤를 캐고 싶어진다거나 나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가운데 정의카드랑 동전 8번이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논리적인 힘과 이성적 판단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딱 선을 그어주는 그런 의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지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럴 만한 사건이 있으니까 발동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감정을 잘 컨트롤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흐름들이 사실 다 도화살이랑 연결돼 있어요. 엄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네가 먼저 나한테 눈빛을 보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5번이 요즘 꼬리치고 다닌다 이런 루머에도 휘말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그냥 일상적인 옷을 입었는데 그거 보면서도 5번 요즘 누구 신경 쓰나 봐 이렇게 헛소문이 날 수도 있고 상대방도 진짜 오해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오히려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도화살의 경우에는 면접운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어떤 대인운이나 특히 계약의 운으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원하는 사람이 딱 정해졌다 이렇다면 도화살 정말 활용하셔서 상대방한테 여지 남기는 것도 좋겠죠. 또 도화살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꽂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컨트롤만 잘 된다면 당연히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날도 있다. 내가 그럼 이제까지 충분히 생각했으니까 이제 진짜 잘 선택해보자. 적극적으로 내가 연애에 뛰어들어보자.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죠. 이 도화살이라는 게 적절하게 활용하면 정말 연애운의 최고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움, 불편함 이런 거 잘 조절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람이랑 연애할 수 있는 최고의 기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카드들은 여러분이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정말 천천히 또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100% 내 마음이 원하는 곳을 향해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도화살은 또 유혹과 감정, 어떤 물과 불의 조합을 말하거든요. 강한 케미가 있어요. 대신 그게 또 오래도록 유지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뜨거운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사랑. 그런 경험 해보는 것도 좋지만 뜨거울수록 나에게 남겨지는 흉터가 오래갈 수 있다. 이런 점도 말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이런 혼란, 불편함이 자주 오는 일은 아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어떤 구설수나 오해 이런 거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앞에 세차게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또 징검다리가 있거든요. 그 징검다리를 잘 밟아서 건너가는 것처럼 이번 달 도화살을 즐겁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